텅 비움 내맡김. 이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높거나 먼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주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마음은 좀 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객관적인 세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투사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념에 집착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투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주 말합니다. 강당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잠시나마 알아차립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남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하는 것을 남편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이며 통제하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일 남편이 내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좋아. 나를 그의 달콤한 꿈이라고 생각한다니 좋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참 행복할 거야. 만일 남편이 내게 와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은 당신과 결혼했을 때요 라고 말하면 그 말 역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는 이번에는 슬픈 꿈을 꾸고 있을 뿐이고 나는 오 가엾은 사람,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그가 곧 깨어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 대해 남편이 한 말이 내 경험에 비춰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내게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와 함께 남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결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해도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은 당신의 참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약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나와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 독일 쾰른에 있을 때 독일인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호스피스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죽을 때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들여다 보아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스피스는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른 독일인 친구가 나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죽음을 앞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도시에서 다른 볼일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스피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길 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는 방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했고 계속 방향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차를 출발시켜 주세요. 지금 호스피스에 가야 합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분쯤 후에 방향을 알게 된 그는 차를 몰고 나를 호스피스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병동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자 그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고, 게어하드는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그게 진실인가? 라는 말없는 질문이 떠올라 그 생각과 만났습니다. 나는 따뜻한 내면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만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믿었다면 나는 슬픔과 실망감, 나를 데려다준 친구에 대한 분노, 그가 곧바로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 믿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죽음의 순간에 게어하드를 홀로 내버려 둔 데 대해 비통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의 때는 나의 때보다 더 낫다고 언제나 확신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시간은 명백히 내가 도착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간호사들에게 게어하드의 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아서 고요하고 근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텅 비움 내맡김. 이것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높거나 먼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주는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마음은 좀 더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객관적인 세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투사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념에 집착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투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주 말합니다. 강당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잠시나마 알아차립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남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매력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남편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하는 것을 남편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이며 통제하려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일 남편이 내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좋아. 나를 그의 달콤한 꿈이라고 생각한다니 좋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참 행복할 거야. 만일 남편이 내게 와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은 당신과 결혼했을 때요 라고 말하면 그 말 역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는 이번에는 슬픈 꿈을 꾸고 있을 뿐이고 나는 오 가엾은 사람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그가 곧 깨어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에 대해 남편이 한 말이 내 경험에 비춰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내게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와 함께 남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결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 해도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은 당신의 참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억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듯이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투사입니다. 약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은 나와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 독일 쾰른에 있을 때 독일인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호스피스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죽을 때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들여다 보아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스피스는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다른 독일인 친구가 나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죽음을 앞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도시에서 다른 볼일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스피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길 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는 방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했고 계속 방향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차를 출발시켜 주세요. 지금 호스피스에 가야 합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분쯤 후에 방향을 알게 된 그는 차를 몰고 나를 호스피스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병동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자 그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고, 게어하드는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그게 진실인가? 라는 말없는 질문이 떠올라 그 생각과 만났습니다. 나는 따뜻한 내면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만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믿었다면 나는 슬픔과 실망감, 나를 데려다준 친구에 대한 분노, 그가 곧바로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 믿은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죽음의 순간에 게어하드를 홀로 내버려 둔 데 대해 비통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의 때는 나의 때보다 더 낫다고 언제나 확신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시간은 명백히 내가 도착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간호사들에게 게어하드의 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나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아서 고요하고 근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